치매라는 것이 일단 발병을 하고 나면 치료는 거의 힘들다고 보는 것이 좋다고 병원에서 이야기합니다. 할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대. 뇌 CT를 찍어보니 뇌가 전반적으로 시커멓게 변해 있다고 하셔. 안녕하세요, 엘바쌤입니다. 치매는 기억과 의사소통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이 손상되어서 인지기능의 손상 및 인격의 변화가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치매는 뇌신경에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쌓이면서 뇌신경을 손상시켜서 나타나게 됩니다. 베타아밀로이드는 평소 정상적일 때는 뇌신경세포를 보호하는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이 세포에서 떨어져 나와서 덩어리가 되면서 신경세포를 손상시킵니다.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뇌신경에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쌓이고, 이것이 또 뇌신경을 손상시켜서 결과적으로 치매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알려진 바로는 그동안 4가지 치매 치료약이 정식으로 승인되어 치매 환자에게 사용이 되어 왔지만 모두 큰 효과는 없었다고 합니다. 치매라는 것이 일단 발병을 하고 나면 치료는 거의 힘들다고 보는 것이 좋다고 병원에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치매는 노화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생겨서 연골이 다 닳아 없어지면 통증도 심해져서 보행에 장애도 생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현대의학으로 다 닳아 없어져 버린 연골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방법도 없다 하는 것처럼 이 치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하루아침에 어느 날 갑자기 치매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적어도 20-30년에 걸쳐서 베타아밀로이드 같은 노폐물이 뇌신경에 차곡차곡 축적되어서 발생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다른 치료보다 치매는 이미 발병한 후에 치료도 어렵고 큰 성과를 내기 힘든 질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제가 20살 때쯤 저희 친할머니께서 연세가 70세쯤 되셨었는데, 오랜만에 저희 집에 놀러 오신 날 저녁을 먹으면서 제가 할머니를 유심히 보다가 알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국을 떠드시고는 음식을 씹고 계신 사이 수저를 든 한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할머니의 모습이 예사로 느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아버지께 "큰아빠, 할머니가 한쪽 손을 조금 떠시는 것 같은데 괜찮은 거예요?" 하니 그때 큰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들 나이 드시면 손이며 팔이며 근력이 약해져서 그러시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거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왜 그랬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불길한 느낌 같은 것이 몇 날 며칠씩 저를 괴롭혔었는데요. 그리고 할머니께서 다시 시골로 돌아가시던 날 제가 아버지한테도 한 번 더 이야기했습니다. "아빠도 할머니 손 떠시는 거 봤죠? 난 단순히 나이가 드셔서 손을 떤다고 생각이 왜 안 들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냥 좀 마음이 찝찝해." 그렇게 말하고 시간이 1년, 2년, 3년 좀 지났을 때였을까요? 큰아버지로부터 연락을 받은 저희 엄마한테서 제 직감적으로 조금은 예상했던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엄마는 저희 가족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대. 뇌 CT를 찍어보니 뇌가 전반적으로 시커멓게 변해 있다고 하셔. 저는 정말로 그때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슬퍼서 한참을 방에 들어가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로 할머니는 매년 변해 가셨습니다. 70평생 욕이라는 걸 한 번도 해보지 않으셨던 저희 할머니가 언제부턴가 TV 드라마를 보시며 끊임없이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몇 시간이고 계속 하시고, 할머니의 세상은 우리와 전혀 다른 곳을 향해 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후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하셨지만 나빠지는 속도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빨랐습니다. 굉장히 활동적이시고 마을 사람들과 늘 교류하면서 지내셨고, 좀 외향적이셨던 저희 외할머니와는 다르게 저희 친할머니는 사람 많은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고 어디 나가는 것도 큰맘 먹어야 나가시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대화할 일도 없어지고 나중에는 현관에서 문 밖을 나가는 것도 무서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마 이런 할머니의 성향도 치매의 원인 중 하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할머니가 조금 더 많이 산책도 하시고 사람들과 교류도 많이 하시고 좋아하시는 취미생활도 갖고 사셨다면 치매까지는 안 겪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아직도 제 마음 한켠에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발병하면 고치기도 힘들 뿐더러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친지들까지 처절한 불행으로 끌고 가는 이 끝이 없는 이 무서운 치매,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걸까요? 바로 지금부터라도 이 예방에 힘써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치매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기 때문에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면 이르면 30대에서 40대부터
꾸준히 노력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치매의 전조 증상인 경도 인지장애는 검사상 기억력이나 인지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것이 확실하기는 하지만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에는 큰 문제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경도 인지장애 증상 중에 가장 흔한 증상이 바로 이 기억력 감소인데요. 이런 경우는 대개 오래된 일은 기억하면서 최근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든지 약속을 잊어버리는 일이 반복되기도 하고 또 똑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화 중에 단어를 잊어버려서 자주 머뭇거린다거나 이것이 좀 더 발전하면 그렇게 열정적이던 사람도 점점 의욕도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손에 열쇠를 쥐고서는 온종일 방안을 뒤지기도 하는 등 무엇보다 이 운동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평소 운전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평소 주차라면 자신 있었던 사람이 어느 때부턴가 주차를 하면서 여기저기 자꾸 부딪히며 잦은 사고를 내는 일이 잦아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최근에 아주 희망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뇌신경의 절대적인 숫자는 꾸준히 감소하는 반면 새로운 신경세포의 생성 또한 죽을 때까지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뇌신경을 끊임없이 개발하면 치매를 예방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뇌신경은 우리 몸이 활동을 할 때 여러 가지 호르몬을 분비하는데요. 신경세포와 신경세포의 가지가 만나서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만들고 또다시 받아서 서로 통신을 하는데요. 이때 분비되는 물질이 바로 도파민, 세로토닌, 아세틸콜린, 노르에피네프린인데요. 이 중에서 아세틸콜린이 뇌신경의 기억력 부분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세로토닌도 치매 발생에 영향을 주는데 우울증으로 세로토닌이 부족해지면 기억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이 치매의 위험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세틸콜린과 세로토닌 중에 둘 중 하나라도 잘 유지가 되어야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음식으로 콜린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 콜린이 아세틸콜린을 합성하는 전구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이 콜린이 함유된 식품은 콩, 깨, 브로콜리, 양배추, 또 고등어나 연어, 달걀에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식품들은 우리가 평소 식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것이니 어느 하나만 집중적으로 드시지 마시고 반드시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누구나 두려워하는 무서운 질병, 치매. 제가 그래서 오늘 치매 예방에 아주 탁월한 효능을 가진 차를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특히 이것은 뇌출혈과 치매 예방에 좋다고 많이 알려지면서 아주 유명해진 식재료입니다. 뭔지 궁금하시죠? 네, 바로 초석잠입니다. 초석잠은 기억력을 높이고 두뇌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효능이 있는데요. 이 생김새가 다슬기와 유사하게 생겨서 땅속 다슬기라고 불리기도 하고 누에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돌처럼 딱딱한 풀이 누에를 닮았다는 의미로 초석잠이라고 불리운다고 하는데요. 본초 도감에 따르면 초석잠은 뇌경색에 도움이 되고 장수에 도움을 주는 약재로 조선시대 장수왕으로 불리는 영조의 밥상에 빠지지 않는 식재료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자, 그럼 이 초석잠이 어떤 성분이 풍부하기에 뇌혈관에 특히 도움이 되는 걸까요? 초석잠에는 혈액순환을 돕고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스타키드린 성분과 뇌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콜린, 채소 중에서 유일하게 치매와 뇌경색에 좋은 페닐에탄오이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채소 중에서 유일하게 페닐에탄오이드가 함유되어 있는 초석잠, 콜린과 페닐에탄오이드는 두뇌 기능을 활성화하고 기억력을 향상시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성분입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 따르면 초석잠이 뇌세포의 사망 시간을 늦춰주는 효과까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게다가 경남과학기술대학교에 따르면 초석잠 추출물이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뇌혈관 염증을 제거하고 뇌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초석잠, 치매와 뇌에 집중된 효능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는 효능들도 있는데요. 아삭한 식감과 함께 단맛을 내는 성분은 초석잠 속의 올리고당 때문인데요. 이 올리고당은 장내 유산균의 좋은 먹이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변비를 개선하는 효능이 아주 뛰어납니다. 또 예로부터 몸의 기혈순환을 촉진시켜 인체의 관절염, 신경통, 중풍, 마비증, 전신 골절통 등에도 좋은 효능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부종과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두뇌 영양제로 불릴 정도로 뇌에 아주 좋은 성분이 많은데요. 특히 독성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으로 바로 먹으면 더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치매를 예방하는 물질 콜린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콜린 성분이 이 초석잠에 상당히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콜린 성분은 열에 약한 비타민 B 복합체입니다. 그래서 열을 과도하게 가하면 콜린 성분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치매 예방의 효과를 높이려면 가급적 생으로
드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초석잠에는 콜린과 페닐에타노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것은 초석잠에만 있는 성분이라고 합니다. 이 성분은 뇌를 활성화시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비타민 B 복합체이기 때문에 뇌와 혈관 사이의 장벽을 쉽게 통과하여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면서 치매 예방과 두뇌 발달 및 뇌경색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초석잠을 먹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아삭한 식감이 좋아서 깍두기처럼 담거나 장아찌를 해먹어도 되고요. 초석잠을 깨끗하게 씻어서 아침 식사 대용으로 우유나 요거트와 함께 갈아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특히 초석잠을 차로 끓여 마시면 정말 좋은데요. 그 방법은 초석잠을 말린 후에 물에 달여서 먹으면 됩니다. 시중에 파는 말린 초석잠을 사서 쓰셔도 됩니다. 물 2리터 정도에 말린 초석잠 40g을 넣고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은은한 불로 달인 후에 드시면 되는데요. 식전 식후 상관없이 하루 한 잔씩 따뜻하게 드시면 치매 걱정 제로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노인성 치매와 또 평소 혈관 관리를 못해 찾아오는 혈관성 치매는 정기적인 검사와 관리도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치매에 효과적인 초석잠을 드실 때 반드시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초석잠은 평소 몸이 허약한 분들과 위장이 약하신 분, 그리고 아랫배가 차서 배탈이 자주 나는 분들이 과다 섭취를 하게 되면 초석잠 부작용으로 설사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 자궁을 수축하기 때문에 임산부들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섭취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예방과 관리도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제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치매는 나의 의미를 잃어가는 병이라고 합니다. 내가 나를 놓아버릴 때, 서서히 나의 존재감을 잃어갈 때, 내가 살아갈 이유를 상실했을 때 발병한다는 뜻인데요. 그러니 평소 스트레스 가급적 많이 받지 마시고 화도 좀 덜 내고 나 자신을 더 많이 다독여주고 사랑해주며 좀 더 긍정적으로 밝게 생각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사시면 이 뇌도 즐거워서 우리 뇌에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반짝반짝 빛이 나고 치매 따위는 아주 얼씬도 못할 만큼 우리 대한민국 모든 분들이 건강해지시는 그날까지 건강민국은 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힘내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